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좀 사이좋게 나눠 가진 모습들입니다. AMD와 이제 자일링스가 이틀 연속 랭크된 것은 조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위 보시겠습니다. 카봇 오일 가스라는 업체인데요. 89년에 설립되었고요. 저랑 동갑입니다. 네. 이름처럼 이제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지금 미국의 셰일 가스 지도인데 진짜 부럽지 않나요? 네. 이게 10년 전 지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진짜 미국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작년 이제 카봇은 시마렉스 에너지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양사 간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양사 주주들 모두한테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시마렉스가 우리 카봇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랑도 이제 협상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밝힘으로써 카봇의 경우에는 인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거기 때문에 안도감에 주가가 상승했네요. 네, 이제 다음은 AMD입니다. AMD와 이제 자일링스는 곧 이제 같은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붙어 다니고요. AMD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일링스 이제 합병 임박에 따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AMD가 슈퍼컴퓨팅 영역까지 인텔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AMD의 슬기로운 전략입니다. 먼저 어저께 EU 집행위원회가 AMD의 자일링스 인수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 그저께 영국이 승인했던 것과 이제 보조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합병 기대감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수가 성공하게 되면 자일링스의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강점이 AMD의 역량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죠. 한편 영국의 이제 규제 당국은 ARM과 엔비디아의 인수권도 7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괜히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표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표는 top500.org라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슈퍼컴퓨팅 이제 성능 순위 표입니다. 인텔의 이제 CPU 브랜드 네임이 제온이고요. 이제 AMD의 경우에는 에픽이죠. 여기 순위를 보시면은 7위, 8위, 그러니까 좀 하위권에 있는 게 이제 인텔의 제온 CPU고 3위, 5위, 6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게 에픽이죠. AMD의 에픽입니다. 높은 성능을 반영해서 AMD의 슈퍼컴퓨팅 CPU 점유율이 6개월 만에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CPU 점유율이 9.8%라고 하니까요. 곧 두 자릿수 점유율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에 좀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슈퍼컴퓨팅인 기업용 고성능 제품군에서까지 AMD가 인텔을 좀 잡아먹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용 시장은 소비자용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요. 제품 가격도 최대 10배 정도 비싸요. 인텔이 노트북용, PC용 CPU 점유율을 뺏기더라도 그래도 최강자로 좀 군림했었던 이유가 기업용 시장에서의 공고함이었었는데 이게 균열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차트는 AMD와 인텔의 주가 추이를 지금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가 AMD고 아래가 인텔이죠. 6월 중순부터 좀 빠르게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인공지능 연산과 데이터 저장 등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자일링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가 완전히 완료가 되게 되면 기업용 시장에서의 AMD의 입지는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AMD의 약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인데요. 분명히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컴퓨팅, 이제 기업용 CPU에서 높은 가격이잖아요. 높은 가격 위주로 상품이 잘 팔리고 있어서 앞으로의 좀 실적이 방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와중에 AMD는 이제 소비자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좀 타개할 비책으로 리사이클링, 즉 칩을 좀 재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대단한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엑스박스용 이제 콘솔용으로 제작된 칩 중에서 좀 불량품을 좀 가져와서 칩을 좀 개량해가지고 데스크톱 프로세서로 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흥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CPU도 품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3위에 랭크된 CF입니다.
CF 인더스트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CF 인더스트리는 미국의 비료 자이언트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2조 원 정도 되고요. 배당도 2.5%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회사는 곡물 가격이 올라서 농사를 더 많이 지어야 수혜를 입게 되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어저께 미국 농무부가 곡물 재배 현황 관련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생각보다는 미국의 파머들이 재배 면적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 그림은 미국의 주별 옥수수와 콩 재배 지도인데요. 왼쪽이 옥수수, 오른쪽이 콩입니다. 오늘은 뭔가 지도를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여기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뜻하고요. 아래, 위, 아래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게 기존의 예상치 대비 실제로 얼마나 재배가 늘었느냐, 줄었는가를 뜻합니다. 여기가 일리노이, 여기가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예요. 제가 지명 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국 지도 나오면은 중국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곡창지대에서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작지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도 옥수수와 콩 재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를 반영해서 옥수수 선물 가격도 7월 선물 가격도 어제 급등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콩과 밀을 추종하는 ETF도 나란히 급등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지 단기 상승으로 그칠지는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이것도 순달람이 트래킹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들은 좀 구성이 다양한데요. 1위부터 이제 바이러스 진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용품, 사이버 보안, 반도체까지 섹터 구색이 다양합니다. 다만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를 좀 감안할 때는 그렇게 좀 급락한 종목들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1위를 기록했던 것은 이제 홀로직이라는 기업인데요. 진단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PCR 진단 테스트 섹터로 분류가 됐었죠. 그러니까 수혜를 입었었으니까 작년에는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만 어저께 좀 급락했었던 이유는 미국의 NIH, 그러니까 이제 국립보건원이죠. 국립보건원에서 PCR 테스트만큼 항원 검사도 그만큼 효과성이 좋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감염 초기 단계에서는 PCR 테스트가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이를 어저께 국립보건원이 뒤집은 거예요. 항원 검사가 PCR 테스트보다 비용도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결과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PCR 테스트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다나허, 서머피셔와 같은 PCR 진단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진단 테스트, 진단 시약 같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순위와 완전히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략하고요. 내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